잠깐! 최준영입니다. 다양한 지식을 연결해서 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경험. 어디서? 위즈덤 칼리지에서 함께 하시죠. 네이버에서 위즈덤 칼리지를 검색하세요. 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은 또 새로운 저희 뉴페이스 또 분을 모셨습니다. 저희가 진심으로 글로벌 구독자분들 위해서 예. 대한민국 방방곡곡을 뒤져서 그렇죠. 글로벌 최고 전문가들을 늘 모셔오고 예, 있고요.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네, 저희가 최고의 전문가를 글로벌 라이브 모셨어요. 시작할 때 시작하는.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하는 새로운 게스트분을 오셨고요. 네. 저희 구독자분들께 아마 깜짝 놀랄만한 또 신선한 정보들, 새로운 정보들 아마 전해드릴 거고요. 예. 저는 스페셜 게스트 와서 매우 설레는 마음으로 인사 또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신한 금융투자 프리미어 센터 최진석 수석연구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뭐 찾아오시는데 괜찮으셨죠? 네, 예. 뭐 초행길이라서 예. 조금 헤매긴 했는데 네. 처음 또 나오셨는데 저희 구독자분들께 간단히 또 인사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소개 뭐 겸. 여기 보고 할까요? 네, 맞아요. 네, 정면 여기 보고 보시면 하시면 됩니다.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한금융투자 프리미어 센터의 최진석 수석연구원입니다. 과거에는 제가 이제 방송을 좀 오랫동안 했었고요. 예. 경제 방송에서 예. 그러다가 이제 제가 금융권으로 이제 뜻이 있어가지고 전직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전에는 제가 미국 주식 운영하는 투자자문사에 있다가 예. 신한금융투자에 지금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방송을 얼마나 오래 하셨나요? 제가 뭐 한 5년 정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러면은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네, 방송의 베테랑이시고 또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예. 낯이 익은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뭐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예전에 앵커 하시던 분이 왜 갑자기 이렇게 이런 어. 뭐 댓글도 진행자 자리에 있다가 패널 있기도 자리에. 하고 예. 그렇기도 한데 또 근데 시간이 오래 지나가지고요. 예. 네. 되게 잘 생기셔가지고. 네, 예. 인상이 너무 좋으시고 너무 좋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첫 방송인데도 예. 베테랑이신데 네. 네. 그 내공이 네. 나옵니다. 느껴집니다. 지금. 예. 딕션이 너무 좋아요. 예. 기대됩니다. 네. 자, 오늘은 뭐 어떤 이야기로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저도 이제 처음 이 시간을 함께하게 됐고, 네네. 그리고 글로벌 개장 시황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제가 거대 담론을 뭐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음. 뭐 발생 이슈 위주로 이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개장 전에 시장 분위기가 좀 어떤지도 한번 살펴보고, 네. 그리고 이제 전일에 미국에서 고용 지표가 나왔잖아요. 구인 건수가 나왔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침체가 오려고 하고 있는데 해고가 없는 침체다. 이런 좀 새로운 형태의 침체라는 점에 대해서 좀 탐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에너지주가 좀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얼마나 빨리 빠지고 있나, 그리고 섹터별 트렌드가 얼마나 빨리 좀 변하고 있나, 이런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장 전에 이제 뭐 특징주들, 움직임들 네. 어떻게 좀 해석하면 좋을지도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야. 좋습니다. 든든한데요. 든든합니다, 네. 진짜. 말씀하신 게 청산유소예요. 예. 네. 뭐 저는 이런 말씀 드리죠. 감사하다. 오셔서. 예. 선물 보따리를 들고 오셨구나. 예. 그런 느낌.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예. 일단은 뭐 지금 선물 시장이 좀 좋은 흐름이잖아요. 네네. 전일에 이어서 좀 좋은 흐름인데 일단 뭐 전일에 FOMC 의사록을 좀 무난하게 넘긴 그런 긍정적인 분위기가 이어지는 것 같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의사록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될 시에 더욱더 제약적인 그런 정책을 할 수도 있다라는 다소 좀 매파적인 내용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어떻게 본다면은 이런 것이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하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시장에서는 뭐 대체로 다 아는 내용이었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FOMC 의사록 좀 해석 중에 제가 좀 공감이 갔던 분이 UBS가 이제 간밤에 분석을 한 내용인데 왜 시장이 이를 좀 쉽게 넘겼냐, 몇 가지 요인을 좀 들어서 분석을 했더라고요. 첫 번째로 최근에 성장주가 다시 한번 좀 아웃퍼폼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내년에는 이제 오히려 금리 하락을 예상하는 또 분위기가 좀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 원자재 시장이 좀 냉각이 되고 있고, 이런 세 가지 요소를 들어서 위험 심리가 시장에 다시 한번 돌아오고 있다라고 좀 분석을 하더라고요. 즉 악재를 이제 대부분은 좀 소화하는 과정에서 예. 의사록이 나오다 보니까 예. 이거를 좀 쉽게 넘길 수가 있었다, 무난하게 좀 넘길 수가 있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예. 제가 준비한 이제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실제로 이제 CNBC에서 조사를 한 결과 이 월가 전문가들이 내년에는 이 기준금리가 그러니까 내년 한 4월쯤에 3.24%로 고점을 찍은 이후에는 좀 내려갈 것이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금리가 오히려 인하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예. 그리고 지금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그 피크가 어디가 될 거냐에 대한 그런 질문에도 6월 달에는 한 4% 정도를 점쳤던 것이 지금은 뭐 한 3.2% 정도 이렇게 좀 긴축에 대한 좀 민감도가 약화된 것이 결국 FOMC 의사록을 무난하게 넘긴 원인이었다. 예. 그런 또 좋은 분위기가 오늘장까지 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반도체주가 좀 잘 가는 것 같더라고요. 보면은 뭐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아침에 실적을 가이던스를 발표를 했는데 뭐 제가 삼성전자 실적에 대해서 뭐 왈가왈부할 입장은 아니지만은 네. 선방을 했다라는 그런 반응들이 많더라고요. 외신에서도 뭐 better than feared라고 표현을 하면서 공포감 대비해서는 선방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개장 전에 미국 반도체주에게 좀 힘을 주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지금 또 화면을 보시면은 반도체 ETF를 SOX, SOXX 그리고 SMH 이렇게 두 가지를 많이 좀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이제 글로벌 반도체 ETF와 삼성전자는 그다지 관련이 없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편입 종목의 구성을 보더라도 특히 이제 속스 같은 경우는 브로드컴, 인텔, 엔비디아, 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이런 기업들의 편입 비중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SMH가 그나마 TSMC가 많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파운드리 업황을 좀 반영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근데 이 두 ETF와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반도체주가 좀 어려울 때 말고 예전에 엔비디아 뭐 AMD 날아갈 때 이렇게 반도체가 좋다는데 삼성전자를 왜 안 갈까요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예, 예.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런 뭐 속스 지수가 잘 가는데 왜 삼성전자가 안 갈까? 태생적으로 이 ETF에는 삼성전자가 포함이 많이 돼 있지 않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것 같고 예.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최근에 업황 우려 같은 경우에는 수요로부터 반도체 섹터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마이크론도 그래서 투자도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러면서 장비주가 급락을 했었는데 이날은 지금 개장 전에 뭐 ASML이라든지 이렇게 장비주 위주로 반도체주도 좀 일제히 좀 반등하는 분위기다. 이렇게 뭐 전체적인 시장 상황 그리고 반도체주의 반등이 좀 예고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그럼 같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쯤 뭐 어떻게 보시나요? 뭐 지금 뭐 빠질 만큼 빠졌다 아니면은 지금 그냥 단순히 뭐 숨고르기다 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뭐 제가 개인적인 그런 투자 의견을 말할 입장은 아니에요. 예. 뭐 컴플라이언스 이슈도 있고 예. 그런 것이 있어서 뭐 제 의견을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은 네네. 뭐 전체적인 분위기나 아니면 저희 뭐 하우스 애널리스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일단은 뭐 IT 세트 수요도 좋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칩 수요도 좋지가 않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데이터 센터용 칩에 대한 오더 컷이 만약에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관건이었는데 예. 최근에 그런 분위기가 조금씩 감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단기간 내에 반등을 기대하기는 좀 힘들다라는 게 좀 중론인 것 같고 다만 이제 뭐 포워드 PR 그런 지표를 보면은 예. 엔비디아나 AMD 이런 기업들은 여전히 매출 성장률이 굉장히 높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워낙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매력적인 수준까지 떨어졌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은 이런 단기 뭐 역풍을 내가 견디고 장기적으로 한번 투자를 해보겠다. 좀 더 하방을 열어놓고 대응을 할 수 있을 자신이 있다. 이렇게 뭐 생각을 하신다면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뭐 좋다라고 얘기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예. 그 혹시 예전에 이제 뭐 1990년대 뭐 이때는 시장에 뭐 PER을 좀 많이 보시는 분들이 있었다. 그때 당시에는 뭐 저 PER 주들이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PER을 보는 것이 맞냐? 뭐 이런 약간의 뭐 많은 좀 의견이 좀 있더라고요. 뭐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혹시 PER 같은 경우에? PR 예, 최근에 이제 많이 네네. 빠졌으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PR 지표의 그 뭐 유효성 이런 예, 거를 예. 말씀을 해주신 건가요? 네네. 뭐 근데 그것이 많이 뭐 참고를 최근도 많이 하고 있어요. 참고를 할 지표는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주식이 싸다 비싸다를 사실 주관적으로 다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느끼기에 뭐 그런 법칙은 없습니다. 뭐 예. 예를 들어서 매출 성장률이 20% 나오는 기업은 포워드 PR 40배 받아야 되고 이런 법칙은 없어요. 근데 대충 좀 시장의 분위기 그리고 역사적인 트렌드를 봤을 때 그 정도 성장이 나오는 기업인데 이 정도 PER이다 그러면 싸다 이 정도는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이 머릿속에 특정 기업의 뭐 성장률, 뭐 이익의 그런 성장 트렌드 이런 거를 보고 절대적인 수치를 대입을 해봤을 때 저렴하다라고 느껴진다면은 충분히 뭐 실효성이 있는 지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저희 채팅창을 제가 잠깐 봤는데 진행자가 세 분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뭐 다들 예, 아주 뭐 반응이 좋습니다. 네, 예. 너무 든든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저희 또 이어서 한번 또 가볼까요? 네, 예. 두 번째로 이제 제가 얘기를 좀 하고자 하는 게 네. 전일에 이제 FOMC 의사록도 중요했지만은 그 구인 건수 지표가 나왔잖아요. 예. 그 부분도 좀 중요할 것 같아서 좀 짚어드릴까 합니다. 네. 전일에 이제 공개가 됐는데 5월에 미국의 구인 건수가 1,125만 건, 전달에 1,168만 건 대비해서는 꽤 큰 폭으로 감소를 했어요. 코로나19 이후에 최대 감소 폭이었는데, 하지만 이제 컨센서스가 한 1,100만 명 정도였기 때문에 이를 넘어서서 여전히 미국에서는 지금 일자리가 넘쳐나고 있다는 점을 좀 증명을 했다. 예. 이런 지표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특히 이제 5월에 미국의 실직자가 한 595만 명 정도로 집계가 됐는데, 이거는 이제 구인자 한 명당 한 1.9개 정도의 일자리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일을 구하려고 하면은 두 개의 일자리가 대기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예. 이런 것이 역대 최고급 수치를 여전히 좀 유지를 하고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뭐 고용시장 상황이 피크에서 내려온 거는 맞지만은 여전히 매우 타이트한 상황임을 이번 지표를 통해서 좀 보여줬다라고 예. 좀 보여지고, 예. FOMC 의사록에서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무려 90번이나 언급이 됐거든요. 그렇군요. 예. 네, 근데 이 고용 시장은 뭐 언급이 20몇 번 정도 됐는데 대부분 좀 좋은 얘기더라고요. 그만큼 연준에서도 미국의 고용 시장은 굉장히 좀 믿는 구석으로 좀 생각을 하는 것 같다. 예. 지금도 타이트하고 앞으로도 타이트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게 의사록에서도 고용 시장에 대한 평가의 주요 내용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근데 대체 왜 이렇게 미국의 고용 시장이 좋을까, 아직도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굉장히 공포스러워하고 있고 또 가까워지고 있는 경기 침체 형태와 좀 관계가 있다. 뭐냐면은 해고 없는 침체가 이번에 좀 가능할 것인가, 이런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그런 얘기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예. 것 같고, 왜냐면은 과거의 침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방위적으로 경제 타격이 있었죠. 그러면서 평균적으로 GDP가 2.5% 정도 줄어들었고, 실업률은 뭐 한 3.8%포인트 올라갔고, 기업이익은 뭐 한 15에서 20% 정도 깎였고, 근데 이번에는 미국 경제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은 모두 다 이제 얕은 침체, 마일드한 침체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차이점이 있다면은 과거 대비해서 기간은 좀 길게 보고 있다. 예를 들어서 뭐 노무라 증권 같은 경우에는 올해 4분기부터 역성장이 시작이 돼서 미국에서 한 5분기 연속으로 역성장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왜 이렇게 마일드하면서 긴 침체가 예상이 되느냐? 공급단에서 지금 침체가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과거와 달리 개인이나 기업의 주머니 사정은 비교적 튼튼한 편이고, 그리고 침체가 온다고 금방 연준이 돌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얕은 침체가 올 것이고, 그리고 길게 침체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얕고 길게. 네, 예. 그래서 이제 얕고 긴 침체이기 때문에 대량 해고가 없는 침체가 가능할 것이다. 그게 이런 좀 안 로직이- 좋은 침체 아닌가요? 그런 게 그러니까 이제 너무 길면 좀 짧아야 될 텐데. 네네네. 예. 어떻게 그걸 봐야 될까요? 일단은 그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고 또 연준이 의도를 하고 있는 거는 예. 그게 나쁠 건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것 아. 같아요. 왜냐하면은 길게 그게 이어지긴 하지만은 그게 예. 어떻게 본다면은 연준의 이런 가파른 긴축도 이번에 침체 공포를 일으킨 주요 원인 중에 하나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좀 감내하는 기간으로 우리가 치부를 하고 그 기간 동안 인플레이션만 좀 잡혀서 침체가 다시 한번 좀 이 경기 성장으로 또 돌 수 있다. 예. 이렇게 일단 시장에서는 그거를 뭐 나쁘게 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빨리 없었으면 좋겠는데, 아니 왜냐면 빠졌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얕고 길게 가면 좀 위에 계신 분들이 너무 답답할 거 아니에요. 그 약간 이제 네. 좀 높은 데서 사신 분들이. 그러니까 그 걱정하는 부분이 예. 이게 얕고 길게 가면은 다행인데, 이게 얕게 가다가 깊어지거나 아니면은 그렇죠. 그러면서 그건 최악이죠, 정말. 깊고 긴 침체가 올까봐 이런 부분을 좀 걱정을 그렇죠, 하시는 그렇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저도 이런 고용 시장의 타이트함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예. 좀 걱정스러운 점이 타이트한 고용에 좀 둔화 조짐이 보인다는 거. 지금 이 띄워놓은 그 그래프를 한번 보시더라도 S&P 500 기업들의 신규 구인 건수가 작년 10월이 이제 피크였는데 그거 대비해서는 한 30% 이상 좀 감소를 했고, 예. 특히 이제 뭐 산업재라든지 경기 소비재,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이런 업종에서 구인 건수가 좀 크게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퇴직자 수도 역시 작년 11월이 피크였는데 이후에 꾸준히 좀 감소를 하고 있고, 말씀드렸듯이 연준이 그리는 그림은 고용이 좀 지탱을 해주면서 강한 긴축으로 인플레도 잡고, 그러면서 얕은 침체, 이게 바로 경기 연착륙이거든요. 네. 근데 그보다 빨리 고용 시장이 냉각될 경우에 지금 걱정을 하시는 그런 깊은 침체도 뭐 올 수 있다, 이렇게 좀 있다.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요즘에 뭐 유가도 380불이다, 65불이다, 뭐 경기 침체가 뭐 온다 아니면 안 온다, 뭐 너무 다양한 그렇죠. 의견이 판단하기 정말 어려운 있으니까 부분이죠.
아 이건 뭐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하루하루 정말 시장 심리가 어떤지를 매일 체크를 해야 되는 네. 예, 그러한 뭐 시장이 계속 연속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시간이 그럼에도 왔습니다. 불구하고 타종의 시간은 온다는 거. 시간이 왔습니다. 네. 예, 저희가 이제 종을 칩니다. 아, 네. 네. 개장종이죠. 개장전. 예. 네. 자, 오프닝 벨.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뭐 아 좋았어. 괜찮아요. 예, 예. 네. 제가 이제 어제 장희성 지점장님이 네. 종을 쳤는데 네. 보셨어요 방송? 봤어요. 아 봤어요? 네. 그 채팅창 야 저 종 치는 게 어렵긴 어렵나 보다. 어렵다. 예. 쉽지 않다. 제가 쳤을 때는 야 너 그만 쳐라 나가라 뭐 종 치지 마라 뭐 이러셨는데 아주 반응이 좋았습니다. 네. 예. 종소리 하면 박종철이죠 그래도. 예, 예. 네. 개장상 한번 보시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 화면을 한번 띄워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저기. 네 일단은 저희 선물 좋습니다. 잠시만요. 다시 제가 네. 새로 고침 한번 가시죠. 한번 가겠습니다. 선물 0.5% 정도에서 열렸고 좋습니다. 개장상은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예, S&P 500이 0.6%, 68%, 예, 다우는 0.72%, 나스닥 0.56%, 예,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맵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오늘 제가 맵은 로그인했습니다. 예, 자, 야, 에너지도, 오늘 에너지가 강하네요. 예, 네. 반도체, 방금 반도체 말씀해 주셨는데, 네. 예.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랑 램 리서치 괜찮고. 저거는 반도체는 너무 많이 빠져서 그러니까 일시적인 어떤 반등이라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저건? 일단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시장 온기를 조금 더해주는 것 같고요. 예. 반도체 자체가 사실 업황의 부정적인 이슈는 이미 다 가격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지금 정도면 가격 매력가 많이 높아진 상황인 것 같고 다만 턴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 보니까 일단 아직까지는 기술적 반등이다. 많이 밀린 거에 대한 그냥 반발 매수인 것 같고 예. 시장의 추이를 바꿀 만한 지는 아직은 뭐 크게 보이진 않네요. 예. 네, 빅테크하고는 의외로 조금 조용한데요. 그러네요. 네, 시장 반등구면 기존의 주도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정도의 분위기까지는 아니라서 예. 그래도 온기가 좋은 섹터들이 금융주 괜찮고 반도체 눈에 띄고 에너지가 또 강한 게 조금. 알겠습니다. 예. 그래도 괜찮습니다. 네. 시장은 전체적으로. 연구님 시장 보신 네. 뭐 특징 뷰 있을까요? 마켓 뷰 보면서. 제가 뭐 에너지 얘기도 준비를 했었거든요. 네네. 왜냐면 에너지 같은 경우도 좀 제가 놀랐던 그래프가 뭐 시간 좀 있나요? 형, 지금? 오늘 그냥 11시까지 하셔도 돼요. 그런가요? 예. 예. 밤새 지금 써도 제가, 돼요. 예, 저희 그냥 준비한 편안하게 저희랑 그림 한번 예. 보시면은 예. 좀 놀랐던 제 그래프였거든요. 어. 왜냐면은 그 에너지가 올해 가장 좋은 섹터지 않습니까? 미국 네. 증시에서. 근데 이제 52주 신고가 대비해서 얼마나 빠졌는지를 봤더니 에너지가 벌써 27% 가깝게 빠졌더라고요. 단기간에 많이 빠졌죠. 네, 그래서 IT보다도 이제 전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졌습니다, 에너지가. 야, 저렇게 순식간에. 근데 보면은 예.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에너지가 YTD 기준으로 60% 정도 상승률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2등인 이 유틸리티 대비해서 한 60%포인트를 아웃퍼폼했었고 그리고 최악이 이제 경기 소비재인데 한 90%포인트 정도 아웃퍼폼을 했었어요. 예. 근데 한 달 만에 YTD가 이제 30% 미만으로 떨어졌고 상승률이 그리고 이제 2등과 그리고 꼴찌와의 격차도 30%포인트, 60%포인트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에너지가. 그만큼 이제 트렌드가 빛보다 빠르게 좀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예. 시장이 말씀해 주셨듯이 명확한 방향성을 좀 찾지 못하다 보니까 예. 사람들이 이제 보는 거죠. 자기의 포트폴리오 상에서도 내 에너지 많이 갖고 있었는데 이만큼 올랐어. 그러면 이거를 이제 쳐내고 반도체 같은 눌러 있는 애들로 갈아타려는 심리가 작용하게 되죠. 이런 부분들이 결국 에너지의 최근에 부진. 물론 뭐 유가의 하락도 있었고 네. 또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뭐 이제 매파적인 기조가 정점에 좀 올랐다는 얘기도 있고 성장주로 다시 올라오고 이런 분위기도 있겠지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에너지가 최근에 좀 안 좋았는데 오늘 다시 올라오는 거는 그러면 또 한 번 이제 최근에 이런 거를 보신 분들 50일 신고가 대비해서 벌써 네. 한 30% 가깝게 빠졌구나. 어. 이런 거를 또 주목한 그런 뭐 수급이 들어온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반등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아직 없는 것 같고, 예, 그냥 빠졌던 부분이 그냥 일시적으로. 특히 반도체가 많이 빠졌는데 오늘 반도체가 강하고, 에너지가 방금 말씀해주신 약했는데 오늘 에너지가 강하고, 나머지는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렇게 그래도 뭐 괜찮은 정도. 예.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과거에 역시
시장에서도 시장 반등 국면이 시작했을 때 이제 악재가 다 됐어 이제 정말 가자 그리고 시장이 아주 강하게 베팅하기보다는 예. 시장에서 불안한데 약간 올랐네 불안한데 또 약간 올랐네 불안한데 약간 올랐네 이렇게 우리가 악재가 여전히 노출되어 있는 상태의 시장이 자율 반등하면서 나중에 추세가 정해지고 호재가 반영되고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반등의 형태가 꼭 반드시 어떤 호재가 강하게 반영되는 반등만 좋은지 반등은 아니고 이 정도의 반등 국면 역시도 시장에서 변동성이 조금 줄어 있는 모습이라는 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아 보인다. 나쁘지 않아 보인다. 오히려 지나치게 막 하루에 4%로고 이제부터 정말 쇼커버링 다 들어가고 상승장 이렇게 베팅하면 틀리거든요. 맞아. 불안하게 올라간 게 차라리 낫다고 생각하고 아니 근데 최파고님이 그거 싫어하시잖아요. 3월 급등장 제가 싫어했잖아요. 싫어했잖아요. 저 불안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느낌 안 좋다고. 그래서 불안의 벽을 타고 올라가는 반등을 저는 좋아합니다. 불안하잖아요 지금 시장. 심리는 불안한데 시장은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살살살. 불안한데도 가는 거니까 아. 그게 좋은 거죠. 저는 그래. 네. 알겠습니다. 나쁘지 않은 장이다. 예. 네. 유가가 조금 에너지가 약간 좀 더 그러니까 힘을 빼줬으면 좋겠지만. 예, 근데 지금 유가가 사실 이제 100불이 깨졌습니다. 깨졌고 이거를 경기 침체의 어떤 신호로 보는지 아니면 그냥 어떤 뭐 물가의 안정으로 보는지 뭐 많은 의견이 좀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상황에서. 이제 유가 관련해서는 예. 지금 보면은 뭐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말에 65달러까지 간다. 네. 배럴당. 경기 침체 올 경우에. 예. 근데 침체 안 오더라도 85달러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수요가 우리의 생각만큼 많이 올라오지 않을 않을 거다라는 게 그 로직인데 예. 뭐 중국에서 리오프닝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요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이 뭐 골드만삭스, UBS 이런 기관들의 의견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반대하는 의견이죠. 근데 저도 이제 외사 그런 보고서나 전망들을 쭉 한번 살펴보니까 예. 유가에 아니면은 뭐 에너지 섹터의 스팀은 아직 좀 빠지지 않았다. 이런 쪽으로 또 얘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예. 골드만삭스가 원래도 이제 원자재에 대해서 좀 불리시하게 보는 기관 중에 하나인데 네네. 여전히 이제 뭐 수요가 붕괴되지 않는 한 고유가는 유지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전망을 최근에도 또 내놓은 거를 저도 이제 확인을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글로벌 경제가 뭐 불안불안하지만 여전히 올해 성장을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반대로 중국발 수요도 기대해 볼만 하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제 뭐 JP모건 같은 경우에도 뭐 잘 아시겠지만은 러시아가 이제 보복성으로 감산을 할 시에는 배럴당 380달러로 간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또 뭐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여전히 높은 유가 수준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좀 빠지는 거는 기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침체 공포를 물론 반영을 해서 유가가 빠진 거는 팩트고 그리고 지금까지 좀 오버슈팅의 한 감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깎이는 거는 맞는 것 같지만은 주요 기관들의 의견은 뭐 펀더멘털적으로 꺾이진 않았다 이쪽이 좀 더 우세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유, 오늘 정말 시원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네요. 시원합니다. 예, 속이 아유. 시원합니다. 아, 정말 그 혹시 양요섭을 닮았다. 예,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뭐 많이 들으셨나요? 경제계 양요섭이다. 예. 사실 많이 들었어요. 네. 예. 근데 저도 뭐 근데 감사한 게 예. 처음에 이제 양효섭이 나왔을 때가 10여 년 전이잖아요. 예, 예. 그때부터 제가 들어가지고 아, 그래요? 지금도 듣고 있고 어. 그리고 이제 양효섭이 토마스 기차를 닮았는데 예. 토마스와 기차들 예. 그래서 저도 토마스와 기차를 닮았다는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아, 그래요? 토마스. 네. 네. 영어 이름으로는 토마스로 가시죠. 예. 토마스님. 알겠습니다. 토마스. 네, 토마스 전 좋습니다. 리처드. 리처드예요? 네. 어. 다음에 영어 방송 한번 하시죠. 아, 진짜 다들 안 어울리는 이름을 갖고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장여름 이렇게 즐거운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장여름 이렇게 예. 즐거운 좀 방송이 매일 되는 이랬으면 겁니다. 좋겠습니다, 진짜. 매일 올라주길 바랍니다. 예, 예. 지수가 하루에 1%라도 매일 올라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예, 오늘 또 40분이 됐습니다. 뭐 얘기하다 보니까 예, 오늘 또 처음 나와 주셔가지고 정말 시원시원하게 의견을 말씀해주시고 또 저희 시장을 또 정리해주신 신한금융투자 프리미어 센터 최진석 수석연구원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 오늘 새로운 분과 함께 3부 이어가 봤습니다. 아마 구독자분들 느끼셨겠지만 보통 분이 아닙니다. 저희가 우리 글로벌 라이브 구독자분들 위해서 전국 방방곡곡 아유, 예. 글로벌 최고의 전문가를 모시기 노력했고요. 예, 숨은 진주들. 네, 예. 새로운 게스트분과 또 함께해서 귀한 시간 또 시장 업데이트한 시간 가서 저희도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저희 내일도 돌아올 거고요. 오늘 좋은 밤 보내시고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투자 위더 스타 본선 2라운드 총 7명의 치열한 경쟁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본선 2라운드 주제는 바로 향후 가장 유망하다고 생각되는 산업과
탑픽을 선정하라. KB증권 신동준 상무님 모셨습니다.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할 4명의 참가자가 오늘 결정됩니다.